자, 녹화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었냐 하면 주식 투자의 기초,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는 뭐였죠? 지난 시간에 지금 우리가 했던 이야기 복리의 중요성이라든지 위험 회피 성향. 이런 것들을 했는데 딴 건 다 잊어버리세요. 딴 건 다 잊어버리는데 손실은 봐서는 안 된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예. 그러니까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말고 돈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워렌 버핏 아시죠? 네.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투자의 원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잃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돈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에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거는 돈을 안 잃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잃을 수 있는 거를 최소화시키냐라는 게 지금 그 주안점이 돼야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를 생각하면 보통은 뭐라 그랬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높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데 위험한 경우에는 돈을 잃을 수 있다. 근데 일단 돈이 반토막이 나고 나면 그거를 원상복구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다.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 바로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 이제 돈을 잃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체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체계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전문 투자자가 국민연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좀 따라하면 그래도 돈을 좀 체계적으로 투자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에서 투자하는 투자 과정을 보고 전략적 자산 배분, 자산 배분, 그다음 종목 선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제가 질문할 때만 마이크를 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 아, 네. 컴퓨터하고 마이크하고 가까워가지고 파울링이 일어나거든. 네. 이게 이제 뭔지 이제 알아보자 이런 겁니다. 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의 직원은 300명이고요. 지금 총 770조 원을 운용을 하고 있어요. 운용하고 있고요. 198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5.46%예요. 그러니까 별로 높은 수익률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령 퇴직연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이 1.7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국민연금이 상당히 투자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국민연금이 투자를 잘하냐? 국민연금에 있는 운용력들이 엄청나게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이 투자를 잘했냐 못했냐를 가지고 맨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이 국민의 돈을 운용하고 있으니까 감시가 굉장히 심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결과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 기금운용본부가 있는데 국민연금공단 내에서도 보니까 이 역할을 서로 다 분해서 옆에서 뭔가 감시를 하도록 만들어 놓고요. 그 위에 또 온갖 위원회들이 있고요. 그 위에 보건복지부가 있고 기재부도 있고 그다음 국회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죠. 신문에서도 계속 국민연금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 투자 과정이 나름대로는 그래도 꽤 체계적으로 돼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국민연금의 성과입니다. 성과를 보시면 2011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보면 지금 2018년에 마이너스가 났는데요. 그걸 제외하고는 그래도 꽤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누적 수익금이 382조. 그러니까 그 투자해서 번 돈이 382조. 물론 88년부터 2020년이니까 이게 몇 년입니까? 한 32년? 32년 정도에서 연평균으로 5.46%. 그러니까 이 수익률이 별거 아닌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별거 아닌 수익률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 해외에도 연기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연기금들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X축에는 표준편차, 연평편차고 Y축에는 연수익률을 놔둬놓고
점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높으면 높을수록 변동성이 큰 거니까 별로 안 좋은 거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다음에 연수익률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령 이를테면 여기가 지금 MPF니까 국민연금이고요. 국민연금 오른쪽, 그다음에 국민연금 아래쪽은 국민연금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요게 일본 연기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보다 수익률도 낮은데 위험도 더 커, 이런 겁니다. 나머지는 국민연금보다 더 위험한데, CPPIB가 뭐냐면 캐나다 연기금인데, 캐나다 연기금은 국민연금보다 더 위험한데, 오른쪽이니까 더 위험한데, 대신에 뭐냐 수익이 높으니까 사실 누가 더 잘했는지를 알기는 힘들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위험이 적을수록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지금 글로벌 연기금 중에 가장 위험을 적게 부담하면서 뭔가 이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까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국민연금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고 계셨어요? 아니면 국민연금은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가끔 뉴스 같은 거 봤을 때 그 해외 쪽에 투자를 해가지고 되게 큰 수익률 같은 거를 올렸다는 걸 그러니까 보면서 그래서 그래도 국민연금은 잘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아닌데 못하고 있다는데. 왜냐하면 신문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국민연금이 못하고 있다고만 기사가 쫙 나오지 국민연금이 잘하고 있다는 기사는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민연금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국민연금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예. 어, 일단 국민연금이 왜 좋냐 하면 이 물가 상승한 걸 보전해 가지고 뭔가 나눠주도록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30년 후에 만약 연금을 받는다면 30년 후에는 그 사이에 물가가 뭐 2% 3%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00만 원 지금 현재 가격으로 100만 원 받을 수 있으면 그때도 지금 현재 가격과 똑같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 혜택입니다. 보통 다른 아까 퇴직연금 사적 연금들, 개인연금 이런 것들은 보면 물가 상승률이 아니고 명목으로 보존 안 하고 명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실제 그 당시에 받아야 될 금액은 지금 현재 가치로 이야기하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120살까지 산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150살까지 살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계획을 세우기를 120세까지만 계획을 세워가지고 돈을 준비해 놨어요. 120세가 되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150세까지 사네? 어떻게 살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장수위험이라고 그러는데 국민연금은 제가 150세까지 살면 지급하기로 연금을 계속 줍니다. 죽을 때까지 줍니다. 사적연금은 안 그렇죠. 개인연금들은 보면 뭐 70세까지 줍니다. 아니면 80세까지 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하고 그 개인연금하고 사실 비교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국민연금에 집어넣어야 돼요. 지금 국민연금에 돈 집어넣고 있어요? 가입하고 있어요? 아직 안 안 하고 하고 있어요. 있죠. 네. 대학생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임의 가입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부모님한테 저한테 유산 필요 없고요. 국민연금 좀 임의 가입해 주십시오. 나중에 유산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는 거죠. 어머니가 지금 그 직장에 나가세요? 아니면 가정주부세요? 주십니다. 가정주부세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지금 그 돈 납입 안 하고 있겠네. 사실은 임의 가입해서 돈 납입하실 수 있어요. 돈 납입하셔야 돼요. 어머니께서 과거에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납입한 적이 있으세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을 일시로 돈을 안 뺐어요. 그러면 그러, 지금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추가로 돈을 집어넣었어요. 그걸 추가 납입이라고 하는데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가령 60세인가 65세에 이제 국민연금을 받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만약 여유가 있다면 70세까지 국민연금 지급받는 거를 연기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매달 받아야 될 금액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임의 가입을 하셔야 돼요. 예. 어머니가 임의 가입이 안 됐으면 임의 가입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어머니가 중간에 지금 납입 안 한 시기가 있으면 그거 추가 납입을 해야 돼요. 여유가 있다면. 본인의 임의 가입도 여유가 있다면 맥시멈으로. 여유가 아마 그 맥시멈이 얼마냐면 월 46만 원인데, 그러니까 어떤 집은 아들을 위해 가지고 월 46만 원의 돈을 납입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있는 것만큼 하시는데 빨리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우리 지금 이 복리 효과 아까 배웠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빨리 하면 할수록 그 복리가 쌓이는 게 눈덩이가 커져 가지고 그 이후에 올라가는 이 쌓이는 게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방금까지는 국민연금이 꽤 괜찮은 조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국민연금 투자 과정이 뭐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먼저 목적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목표 수익률하고 위험을 정한 거죠. 예. 그래서 요 주어진 위험 이내에서 요 목표 수를 달성해야 된다는 목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번에 요 세 가지를 하는 거죠. 전략자산 배분, 그다음에 전술자산 배분, 그다음에 자산별 기금 운용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종목 선택입니다. 종목 선택. 또는 뭐 자산 선택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주로 종목 선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국민연금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요 과정하고 유사한 과정들을 우리가 좀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이제 운용하고 있으면서 뭔가 위험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때마다 위험이 달라지니까 그 위험까지 체크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 성과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고 그게 피드백 돼 가지고 다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가 주장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요 세 가지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위험도 이거는 좀 하기는 쉽지 않죠. 위험을 측정하려면 그거는 약간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일반 주린이가 그런 걸 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요건 좀 해야겠다는 거지. 성과 평가를 해 줘야겠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해본 걸 보니까 이쪽에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이쪽에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이쪽에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 이쪽을 좀 늘리고 이쪽을 좀 줄이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전략자산 배분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장기적인 포트폴리오의 자산군 비중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주식하고 채권하고 비중을 5대5로 할 거냐, 7대3으로 할 거냐, 3대7로 할 거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게 전략자산 배분이에요. 전술자산 배분은 뭐 어떤 거냐 하면 올해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전략자산 배분은 5대5였는데 주식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주식을 7로 하겠다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올해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주식을 3으로 하겠다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주식이 지금 좀 좋은 시기인지 나쁜 시기인지 시점을 선택하는 능력이 있으면 전수 가맹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주식에 우리가 지금 7을 투자하기로 했다. 전수장 평가에서 7을 투자하기로 했다 하면 이제 우리가 100만 원인데 70만 원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70만 원을 기준은 뭐냐 하면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예요. 기준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뭐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코스피 지수를 벤치마크로 하면 그 말은 뭐냐면 코스피 지수에다 투자를 하면 되겠죠. 만약 내가 종목 선택을 안 하겠다면.